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패 토토 14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서 기존에 올렸던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력 그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올렸던 분데스리가 초안픽 그리고 K리그 초안픽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토요일 새벽에 축생픽이랑 독식픽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종픽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면 5위 강원 대 4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몰리진 않았고 상대 전적은 강원이 살짝 우세하긴 합니다. 정배는 강원이 받았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지훈 선수가 25일 날 입대를 합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라운드 봤었을 때는 공수 양면으로 좀 더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라운드를 보니까 수비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 시즌의 성남이었다면 빌드업 축구를 하는 그런 강원이 또 공간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병수볼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시즌 성남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라인을 내릴 것 같진 않고 또 강원이 지난 경기 아쉬웠던 부분들은 상주에게 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찬스들이 있었어요.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 찬스들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전반전에 정석화 선수가 좀 아쉬웠고 정석화 선수 대신 교체로 나왔었던 그 김지현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골대를 맞추는 등 좀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조재한, 김승대 그리고 정석화 대신에 아마 고무열이나 그 김지현 선수가 나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이 지난 상주 경기와 비교했었을 때는 그 상주 미드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남의 미드진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이 경기는 병수볼이 좀 잘 준비를 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성남의 수비들도 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수원 대 9위 인천의 경기인데요.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타가츠 선수가 허벅지 통증이 있어서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동민 선수가 그 입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가 뭐 불이람의 이적설이 약간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보다 너무나도 좀 정배를 받았어요. 1.76배 정도까지는 받을 줄 몰랐는데 이러면 국내 배당에서는 한 1.6까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초안픽에 승패를 갔었어요. 승패를 갔었던 부분은 수원이 초반에 득점을 한다면 수원이 손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인천이 만약에 장가서 그 수원이 그 찬스들을 넣지 못하고 무승부 양상으로 간다면 인천의 역습이나 인천의 뭐 김호남이나 무구사의 역습 또는 인천에서의 그 케인대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돼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인천이 그 성남과의 그 지난 경기에서도 찬스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비만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 방에 있어서 조금 수원이 골을 넣지 못하면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승패를 갔었어요. 승패를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승무로 이 경기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뭐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지금 수원에서 그 이임생 감독이 경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치면 한 4경기째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이 이 경기 5연패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갔다가 이 승무로 가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7위 상주 대 12위 강주의 경기인데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3승 2패여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상주가 정배를 받았어요. 근데 배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진 않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쪽으로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상주가 뭐 지난 경기에서 압박이 뭐 좋은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과 엄원상 선수가 없으면서 측면에서의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펠리페 선수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 봤었을 때는 상주가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주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 장면은 PK 한 골, 그리고 상대가 강원이 좀 라인을 올렸을 때 문선민의 뒷공간 한 방이었는데, 저는 광주가 지금 승격하고 나서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저는 3연패까지는 조금 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경기력을 봤을 때도 광주가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에서 이제 3백으로 나왔었는데,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1라운드만큼의 흔들리진 않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무패 쪽으로도 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최종픽은 단통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위 글라드바흐 대 5위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카리아 부상이 좀 아쉽기도 하고 홈에서 9승 2무 2패,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8승 1무 4패입니다. 뭐 투표율이나 이 배당을 보시다시피 뭐 어느 팀 사이드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경기를 제일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승무로 갈지 무패로 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만약에 갔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패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글라드바흐가 뭐 측면과 뒷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뭐 많은 활동량, 그리고 이런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땐 로제 감독의 그런 성향상 팀 압박을 하는 팀인데, 그런 압박을 하는 팀들은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레버쿠젠을 지난 경기 봤었을 때 레버쿠젠의 보츠볼은 굉장히 또 그런 스피드,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빨라요. 그래서 그런 뒷공간 한 방으로 글라드바흐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픽의 승패로 갔었고요. 일단 무승부를 제가 배제한 이유는 보츠볼 자체가 결론적으로 결과는 이제 보츠 감독 자체가 화끈하게 공격하고 화끈하게 실점하고 뭐 이런 성향이어서 이길 거면 화끈하게 이기고 지면 화끈하게 지기 때문에 이런 투표율에서 투픽을 가는 경기는 좀 차라리 지우거나 아니면 단통으로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은 승패로 가면 보츠볼의 특성상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2위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6무 3패,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6승 3무 4패고요.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 경기는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쪽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으로 조금 가져가고 싶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단통 도르트문트로 간 이유는 일단 홀란드의 존재, 그리고 좌우측에 뭐 산초, 그리고 아자르, 뭐 산초가 안 나온다면 뭐 브란트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힘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도르트문트의 그런 뒷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볼프스부르크가 레버쿠젠만큼 스피드가 좀 있는 팀이었다면 저는 이거 승패 쪽으로 아니면 뭐 승무 쪽으로 아예 이변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프스부르크가 역습에서의 나쁘지 않은 정도지만 그렇게 그다지 좋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프스부르크는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고민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그 전방에서의 공격진으로 압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제가 봤죠. 초안픽에서도 단통무를 갔었고 최종픽에서도 단통무 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세트피스 이런 골이 좀 많은 편이고, 이런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페데르젠, 빌드슈미터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공간이나 뭐 뒷공간, 측면 이런 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일단 브레멘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지 않죠.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코펠트 감독의 브레멘은 수비적으로 좀 안정이 좀 됐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 수비진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의 브레멘인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팀이 있죠. 18개의 팀이 있고, 강등은 18위, 17위가 되고요. 그리고 16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강등권에 위치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 버프가 슬슬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력이 엄청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세트피스에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브레멘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모 이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파더보른 대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승 1무 10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5승 4무 3패입니다.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변으로 보지 않았고요. 프라이부르크와 호펜하임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은데,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부러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봤었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마리치 선수가 복귀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슈레더 감독의 후방 빌드업,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또 좋은 팀인데, 호펜하임이 지난 베를린전에서 3대 0으로 졌죠. 근데 그 3대 0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호펜하임이 전반까지 잘 버티고 후반에 자책골을 넣고 나서 이제 무너진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파더보르는 이번 시즌 좀 강등에 가깝다라고, 제일 강등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파더보른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위 미넨 대 13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미넨은 홈에서 9승 2무 2패,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승 1무 9패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렸고, 이런 경기들은 몰리면 부러진다라는 법칙이 있다시피 지금 이런 해외 배당의 1.15배당은 국내 배당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워낙에 미넨이 또 압도적이고, 이 1패 자체는 이번 시즌에 5대1로 미넨이 프랑크푸르트한테 졌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니까 그 알라바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좀 무너진 그런 미넨의 한 명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치렀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프랑크푸르트가 그런 미넨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역습에서의 속도가 좋은 팀이어서 그런 부분이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렇더라도 레반도프스키, 이런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을 막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10위 안양 대 7위 경남의 경기인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정빈 선수가 입대를 하고요. 경남은 우주성 선수가 입대를 합니다. 현재 안양은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경남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은 사실 이번 시즌에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공격진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제리치도 그랬고, 황일수도 있고요. 박창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이탈이 좀 많죠. 팔라시오스나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나왔고, 구본상 선수도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입한 선수들은 아코스티나 그런 기존에 있었던 이정민 선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는 닐슨 주니어 선수도 미드필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저는 이 마우리데스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적응에 있어서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많아요. 뒷공간으로 뒤로 넘기는 볼들이 너무나도 많고, 볼 처리도 좋지 않고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저는 경남 쪽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K2 리그가 들어온다면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정빈 선수까지 만약에 뛰지 않는다면 안양의 공격력은 아코스티 말고는 사실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남의 제리치와 황일수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 자체는 좋지 않은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만큼은 경남이 이 2연무를 끊어내고 승리를 하지 않을까, 안양은 3연패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양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2위 전북현대 대 8위
대구 FC인데요. 뭐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에서도 일단은 전북 경기를 무승부를 바쳤었는데 이번 회차는 울산 현대를 무승부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저는 지난 경기 물론 부산에게 질 뻔했었던 경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무릴로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의 그런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대구에서의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전북 자체가 지금 손준호 선수를 원볼란테로 쓰고 있는데 이런 대구와의 조금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미들에 정혁과 손준호 투볼란테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전북이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대구가 그 공간이 없다면 조금 버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무릴로 그리고 벨트비크 그리고 조규성의 이런 라인 브레이킹 이런 능력들 그리고 조규성이 지금 계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제외하고 득점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 골대를 맞추는 등 저는 좀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더 무승부에 가까운데 아마도 축생패기에서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고 울산현대를 단통 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 자체는 전북이 잘 준비를 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 1위 울산 대 11위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인데요.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은 투표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88.2%였었는데 제가 초안팩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투표율이 조금 내려간 상태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승무로 갔습니다. 울산 승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단통 무구 쪽으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일단 울산과 부산의 전력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미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바친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신진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신진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신진호와 윤빛가람의 그 미드진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좀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 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이런 역습을 당할 때나 역습에서의 그 부산은 이동준이나 김병호나 빈지신코 이런 선수들이 있죠. 호물루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울산이 수비 그 미드필더진에서 수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신진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조금은 울산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부산이 승리할 확률은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무로 가면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입니다. 8위 샬케 대 14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샬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6무 2패,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2승 3무 8패입니다. 일단 배당은 샬케가 정배를 받았고요. 상대 전적 역시 3승 2무로 샬케가 좀 압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샬케를 보면 이런 중앙지향적인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은호 감독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조금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중앙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고 근데 지난 경기 슈팅을 4개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으로는 침투 선수를 놓치거나 수비 숫자가 많은 모습, 뒷공간도 내주는 등 제가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적인 부분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샬케의 승은 상대 전적과 비슷하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가지 않고 무승부를 바친 이유는 샬케 역시 공격적으로도 조금은 샬케의 공격수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공격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이런 미드진에서 세르다르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샬케에서 최다 득점이라는 말이 데이터가 있다시피 샬케 자체는 그렇게 공격진의
지금 부진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력이나 공격진을 믿는 게 아니라 샬케의 공격진을 못 믿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바친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4위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요. 마인츠는 일단 마테타 선수가 복귀를 하고요. 홈에서 4승 2무 7패,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 7승 4무 2패입니다. 이번 시즌 8대 0으로 경기가 8대 0으로 라이프치히가 이겼었던 그런 전적이 있고요. 라이프치히는 지난 경기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좀 라인을 내린 상대에게 좀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실점 자체가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에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조금 운이 좋지 않게 먹힌 골이었기도 하고, 또 프라이부르크가 한 골을 넣고 나서 완전히 내려앉아서 지켰는데 그 지킨 상태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고 세트피스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츠 자체는 로빈 키송 외에는 별다른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원맨팀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좋은 나겔스만 감독이 로빈 키송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또 라이프치히 자체가 지난 경기에서 자비처나 시크 자체 선수를 이제 교체로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다면 마인츠를 쉽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인츠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켈른 대 16위 디셀도르프의 경기인데요. 켈른은 홈에서 6승 2무 5패, 디셀도르프는 원정에서 2승 4무 7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은 켈른 쪽에 좀 몰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초안픽에서는 승무로 갔었는데 승패로 완전하게 이변을 보고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켈른승을 가져간 이유는 디셀도르프 자체가 수비 자체가 조금 많이 좀 불안하고 역습팀에 조금 약한 모습이 있고 수비 숫자 부족, 골 처리나 측면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켈른 자체가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켈른 자체는 기술조 감독 지휘 아래 공수가 양면으로 좀 좋은 편이고, 특히 우투 선수 그리고 헥터 그리고 코르도바 선수의 제공권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득점 자체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변으로 가져간 이유가 켈른의 공수 양면으로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진의 주력이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측면 공간이나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인데, 그런 측면 공간과 뒷공간을 봤을 때 디셀도르프 자체가 수비력은 좋지 않지만 공격적으로는 헤닝스나 그리고 특히 토미 이런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침투하는 모습, 역습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이드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이런 켈른의 느린 수비진 주력을 봤을 땐 디셀도르프가 완전히 이변으로 또 강등 버프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촉이 와서 저는 이 경기 켈른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내일 축생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2,000원으로 갔고 축생픽은 9,000원, 그리고 독식픽은 4,000원이고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번 회차는 좀 정배 쪽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쪽에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회차는 약간 역배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축생픽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번 회차는 역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독식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